이어서 운동량과 연계되는 충격량에 대해서 해봅시다. 충격량도 운동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체와 물체가 부딪힐 때 이 상황적인 걸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충격량을 상징하는 기호는 I를 쓸 거고요. 이걸 구성하는 건 FT가 되겠네요. 그래서 방향성을 가진 건 힘이 있으니까요. 충격량도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물론 이게 힘 시간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충격량 파트에서 힘을 충격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충격량과 충격력에 대한 구분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저걸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뒤에서 이어 식을 좀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F 대신에 F는 MA를 만들어주면요, 얘를 이제 묶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를 보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m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나오니까 얘를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수학적으로 좀 밝으신 분들은 바로 눈에 보이죠. mv가 운동량이었으니까 v의 변화량이 붙으면 얘가 곧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바닥에 철판, 그냥 뭐 돌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옆에는 폭신한,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석 같은 게 바닥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위에다가 잘 깨지는, 지금은 공처럼 그냥 그리지만 달걀, 자, 누가 봐도 높은 데서 달걀이 떨어지면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낙하를 시킬 건데, 같은 높이에서 이때 떨어진 달걀은 깨질 거예요. 여기 막 흘러나올 거고, 옆에 달걀은 잘 안착을 하겠죠. 자, 그러면 두 상황에서 누가 충격량이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철판 상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깨졌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가 깨진 이유는 우리가 뭐 굳이 의식하진 않았겠지만 힘을 세게 받아서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받은 힘이 클 거니까 충격량이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하자면 둘에서 발생한 충격량, 이쪽을 1, 이쪽을 2라고 한다면 둘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위에서 증명을 했다시피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높이에서 낙한 두 달걀은 부딪히기 직전에 도달 속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도달 속력이 뭐 예를 들면 V로 같다라는 상황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딪힌 다음에 깨지고 얘는 뭐 폭신한 이 방석에 안착을 했고, 어쨌든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 운동적으로 보면 둘 다 충돌 후에 정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처음 초기 상태와 운동에 대한 나중 상태의 변화가 냉정하게 운동만 보자면 두 상황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쪽에 충격량을 구성하는 F1과 T1의 구성이 있을 거고요. 이쪽은 F2와 T2가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이쪽이 힘을 세게 받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저거보다는 얘가 힘을 작게 받은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접촉하는, 충돌하는 물체의 모양의 변화의 가능성이랄까? 탄성이나 이런 거, 철판에 부딪히는 이 달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딪힐 때 모양 변화가 굉장히 짧을 거잖아요. 근데 방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피가 압축되면서 시간을 벌어줄 거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에 대한 값은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전체 값은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계속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 파트는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충격량인지 아니면 충격력인지 두 개를 항상 의식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건, 자, 힘 시간 그래프인데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지금 이 상황을 뭐 그래프화 시키자면 이런 그래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그래프와
넓게 퍼진 그래프. 자,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철판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방석인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Y축이 힘이니까 높이 솟아있는 게 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면적의 해석이다. 면적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볼 거예요. 왜? 힘과 시간을 곱한 게 면적의 의미가 되니까. 근데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건 충격량이면서 운동량에 대한 변화량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한 풀이 방향이 생기는데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자, 물체와 물체가 부딪히게 되면, 충돌하게 되면 두 물체가 서로 받는 힘의 형태는 얘가 F를 가하고 반대도 F를 가하겠죠. 이 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죠. 그렇다 보니까 크기는 같을 거고 방향만 반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작용 시간도 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물체는 서로가 받는 충격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방향성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뭐 구분을 위해서 A와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충격량이 크기가 지금 같아진 건데 부호를 붙였으니까 이때 자, 둘을 운동량 변화량으로 치환을 시키고요. 여기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붙여야지. PA 마이너스 PA0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PB 마이너스 PB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분배해주고 한쪽에 항을 몰아주면 좌변에 PA0 플러스 PB0 이렇게 초기 성분을 묶어줄 수가 있고 우변에는 PA 플러스 PB 이렇게 나중 성분을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체가 가진 충돌하는 물체가 가진 총 운동량의 합과 나중에 총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근데 이게 다 지금 급하게 쓴다고 표기는 안 했지만 방향성을 가진 속도가 들어간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입할 때도 방향성을 한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구분을 해줘야겠죠. 자, 예시 하나만 들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금방이에요. 자, 상황은 2kg짜리 물체 A가 10m/s로 굴러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옆에는 4kg짜리 B가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상황을 두 개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상황은 A가 B를 밀어내고 똑같은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A가 2m/s로 움직이는 거죠. 그때 B의 속력은 몇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럼 처음에 둘의 운동량을 보면 얘가 운동량이 20, 얘가 운동량이 0이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운동량이 없겠죠. 그래서 토탈 값이 20이고 얘가 보존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때 여기서 운동량을 보면 A가 4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처음에 얘를 20으로 잡았다는 건 앞에 아무 부호가 없잖아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A가 움직이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그냥 4라고 써도 되는 거죠. 이때 B도 4V가 되겠네요.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합쳐서 20이 되려면 V가 4m/s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운동량 보존 예시인 거죠. 자, 하나 더 하자면 2번. 자, 두 물체가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A가 반대로 튕겨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세게 부딪힌다면. 이제 튕겨 나올 때 똑같이 2m/s. B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A 같은 경우 처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의 운동량을 갖게 된 거예요. 2 곱하기 2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그때 옆에 있는 B의 운동량이 더해져서 토탈 값인 20이 유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6m/s가 돼야 플러스 24가 돼서 더하면 플러스 22 보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풀게 될 시험 관련된 문제에선 주된 유형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운동량 충격량은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